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동원 시스템즈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매출 성장 그리고 뭐 국내 증시 폭락에 3% 하락, 기업 가치 훼손은 없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대부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3%대 지금 3%대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국장이 지금 3% 하락하는데 개별 종목이 3%대 하락이다? 엄청 양호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시장 자체가 3% 빠지면은 최소 진짜 못해도 7%에서 9% 이렇게 하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3%면은 진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 훼손은 없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전방 산업에서 뭐 수요 부진이라던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도 지금 추세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장이 일단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원 시스템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잠정 실적이 어제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11% 정도 고가 기준으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잠정 실적 말고 일단 메인 실적 확정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 실적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추세는 좀 지켜주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실적으로 인해서 어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개파락하고 현재 자리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제 지표를 좀 봐야겠죠, 여러분들.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캘린더를 좀 살펴보면은 어, 왜 문제인지가 보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 일단은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아니면은 뭐 ISM, 제조업 구매 지수 이걸 보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 지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잇따라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충격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이 경제 지표의 주목도 역시 높았는데 전일 이제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 되는데 2003년 8월 이후에 가장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1년 만에 최대치 증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을 경우에는 경기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왜냐면 그만큼 실직자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소 시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ISM 제조업 지수 역시 46.8로 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왜 악재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거는 그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연준이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던가 지정학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할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러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또 그 이란하고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지금 중동 전쟁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좀 악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7월 달에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연준 회의가 8월에는 없습니다. 9월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지 금리 인하를 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경제 둔화를 막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러한 의견들이 지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현재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정의만 딱 놓고 본다면은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이 원래는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금리 인하는 시장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이뤄진 건데 그런 악재들이 시장에 사실 지금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불확실성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또 한 번의 이 증시에 대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지 지수가 밀릴지 그런 거는 사실 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면은 아싸리 한 번에 때려 맞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거를 좀 수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줍지 않게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단기간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게 반등도 그만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버텨내야 되는 과정이고 개별 장세나 이슈 그리고 모멘텀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잘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 이런 시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동원 시스템즈의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자체도 지금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계속 이제 이루어지는지,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매출 비중이 원통형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상승 모멘텀으로는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원 시스템즈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